자, 이번 시간은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시대의 대륙이 이제 지금과 모양이 다른데, 분포가 다른데, 그런 것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동했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통해서 지구를 덮고 있는 10여 개의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다 배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이동하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각 변동 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전에 지질 시대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서양 중앙 해령 같은 곳에 보면 해양저 확장설에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해서 정자기 이런 식으로 또 역자기 그다음에 정자기 정자극 이렇게 해서 이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을 이루면서 옆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배웠죠. 그때 여기에 있는 정자극과 역자극이 보면 지구의 자기가 N극과 S극이 반복되면서 바뀔 때 마그마가 식어서 굳을 때 그 과거의 지구 자기장 방향이 남는다라고 배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령 부근이 아니고 지구의 모든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굳을 때나 퇴적물이 쌓일 때 그 과거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어, 자성을 가지는 광물들이 그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굳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고지자기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지자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지자기 변화를 우리가 알려면 편각과 복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편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편각은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자전축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학적 북극, 지리학적 남극이 있지만 실제로 지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지리학적인 북극과 다른 이제 지구자기 극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극과 남극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측을 했을 때 실제로 진북이라고 부를게요. 진북 방향은 이쪽인데 자북은 이쪽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표면에서 한 지점에서의 진북과 자북의 사이 각 편각입니다. 자, 복각은 자기장의 방향이나 자침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어, 지구 자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아주 많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요 지점을 확대해서 보면 자, 지구 표면 수평면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침이 수평면과 자침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자침이고 또는 자기장 방향이고 요거는 수평면이겠죠. 그때의 각도를 보고 바로 우리는 이제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각은 적도 자기의 적도에서는 거의 수평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0이고 자북에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자북극은 플러스 90, 자남극은 마이너스 90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편각 설명했고 복각 설명했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략적 북극인 진북, 자기장의 북극인
자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면 나침반에서의 자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N극이죠. 자석의 S극입니다. 그런데 N극이 가리키는 곳이 실제로는 S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극을 N극이라고 부르고 남극을 S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스 사우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구 자기장에서 N극이라고 부르는 그 자극은 실제로는 S극입니다. S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냥 N극, S극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당연히 S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곳을 그냥 N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해놓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진북이 있고 여기 자북이 있으면 수평면이겠죠. 요 면은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평각입니다. 평각. 평각도 실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지구학 원에서는 그 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각이라고 보면 되고 복각은 아까 말했던 지평면과 어려운 말로 수평자기력 지평면과 수평자기력은 아까 말했던 평각이고 지평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진북과 실제의 어, 자기장은 전자기력이라 해서 요 방향이겠죠. 그런데 요 방향인데 요건데 실제로 진북에서 자북과의 각도는 평각 그리고 옆으로 요만큼 이제 전자기력에서 수평 방향에서 봤을 때의 이제 성분이 수평 자기력이고 실제로 전자기력이 수평 자기력과의 각도를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쉬운데 위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진북과 여기서는 왼쪽이네요. 그죠? 수평 자기력이 있고 이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 부르고 실제로 이 수평 자기력은 복각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복각을 고려해서 이 수평 자기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방향으로의 복각을 고려한 것이 바로 전자기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각과 복각의 개념을 그 정도로 익히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이 평각과 복각으로 그 당시에 마그마가 식거나 또는 퇴적물이 쌓일 때의 과거 지구 자기장 바로 전자기력이겠죠. 이 방향으로 이제 자성을 가지는 광물들이 굳으면서 그 이전에 고지자기가 암석 속에서 남는 거겠죠. 그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고지자기 연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석에 남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지자기를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암석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띠는 광물이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부릅니다. 방향으로 자화되면서 암석의 나이와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면 그 당시 암석이 생기는 위치가 지금의 위치는 어딘지 이제 지금 위치랑 다르게 이전에는 어, 자극과 위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대륙의 이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측정한 잔류작이 무슨 말이냐면 A 대륙과 B 대륙 두 개가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측정한 곳이 이제 잔류작을 보면 여기서 보면 요 방향이죠. 그래서 요 A 대륙에서 보면 이전에 어 자북은 여기구나 알 수 있고 B 대륙을 보면 요 방향이네요. 위치가 다른 두 곳에서 본. 그럼 당연히 요렇게 이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자북입니다. 그런데 현재 측정한 걸로 보면 자북이 요 네 개의 측정한 당시 이제 자화된 당시의 시간은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그 이전에 동시에 자화된 암석에서 보는 자북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구는 하나의 큰 자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북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지만 두 개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개의 대륙이 이전에 요
자화된 당시에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붙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니까 이 방향을 따라가고 A 대륙에서 B 대륙에서 이 방향 따라가도 하나의 자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류자기를 해석해 본 결과는 이전에 자북은 한 곳에 있었고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현재는 두 곳처럼 보인단 말이겠죠. 자, 이것을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여기 있는 점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점선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선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100만 년 달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개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즉 500, 400, 300, 200, 100으로 해서 시간에 따른 그 지자기의 이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개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왜 다른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이고 대륙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위치를 이제 이동 정도에 따라서 그 당시에서의 자북 위치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 그림으로 점점점 떨어지면서 시간에 따른 자북 위치를 찍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북극입니다. 진북이죠. 자전축. 자북극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자기장의 방향, 전자기력 선이 요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B에서 볼게요. B는 이제 자기장으로 볼 때 지구의 적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보면 이 전자기력선, 자기력선과 그 다음에 지표가 나란하죠. 그래서 이건 복각이 0입니다. P 지역이 바로 자기장으로 볼 때의 적도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 복각이 요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북반구 중위도가 되고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남반구 중위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암석이 이제 광물이 자화되어서 암석에 남을 당시에 어 이제 이게 위도가 어디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위도와 다르다면 그건 바로 대륙이 이동했거나 또는 자기장의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겠죠.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바로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 복각의 이제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으로 갈수록 복각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고지자기를 연구해서 알게 된 대륙의 분포 변화를 보면 아래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12억 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은 2억 4천만 년 전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로라시아와 곤도와나 대륙이 크게 붙어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테티스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12억 년 전에도 로디니아라는 아주 큰 대륙이 있다가 이게 4억 년 전쯤에는 또다시 대륙이 멀어지는 상태였다가 또 3억 5천만 년 전부터는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하는 뭐 그런 형태를 나타내서 판게아가 되었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왜 그렇게 높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과 부딪히면서 이제 큰 산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대륙 이동설을 기억해 보면 베게너가 주장했던 어, 지질 구조가 비슷하다, 연속적이다라는 거 기억나죠?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아프리카, 여기 바로 남미, 여기 바로 북미, 유럽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것을 보면 북미에서 이 부분에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에팔레차 산맥이고, 유럽에서 이 부분에 유명한 산맥인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현재 대서양 사이에 두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개가 연속적인 산맥이었을 것이라는 게 대륙이동설의 증거였죠. 제시한. 자, 근데 요게 생긴 게 바로 이 당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와 북미가 서로 부딪히면서 생겼다는 말이죠. 에팔레체 산맥이. 요 위에 있는 칼레도니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 두 개가 부딪히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륙이 이동하고 있는, 현재 관측하는 대서양이 멀어지는 상태라면 그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전에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형성되면서 이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로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었고, 또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서양이 서로 또 멀어지면서 대륙 분포가 달라진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판게아에서 처음에 보면은 이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있는데 초대륙인 판게아에서 요 위에 부분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테티스의 면적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대륙이 서서 이동하다가, 그리고 1억 년 전쯤부터는 대서양의 남쪽도 열리게 되면서, 이쪽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대서양이 본격적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 대륙이 빠르게 이렇게 유라시아판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겠죠. 자, 아까 말했던 에팔레체 산맥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의 어떤 그 대서양이 멀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충돌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지사기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륙 분포가 쭉 변화했을 것이라는 것은 고지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밴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